아이고, 내 다리야. 너무 아파. 여보세요? 119 맞나요? 우리 엄마가 다리에 쥐가 나서 움직이질 못해요. 다리가 파랗게 변하고 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전화는 실제 상황입니다. 저는 23년간 심장혈관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이서진입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살려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그냥 다리 쥐라고 생각하며 생명의 마지막 경고를 놓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다리 쥐가 폐색전증의 전조 증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혈관의 70%가 막혀 있다는 신호라면요. 3일 내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의 시작이라면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 2시 30분 인천에 사시는 68세 박정희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셨습니다. 고혈압 약만 드시고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주변 분들도 그래, 우리 나이면 다 그래 하며 넘어가셨죠.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새벽 2시,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고 아침이 되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며느리 김승영 씨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2배 가까이 부어 있었고 색깔도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이상한데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괜찮아. 그냥 쥐가 심하게 난 거야. 파스나 붙이면 되겠지.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차에 태워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를 봤을 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즉시 응급 초음파를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깊은 정맥 혈전증 DVT, 다리 혈관에 길이 15cm의 거대한 혈전, 피떡이 생겨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죠. 더 무서운 건 이 혈전이 언제든 떨어져 나가 심장을 거쳐 폐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폐색전증으로 5분 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이송됐고 72시간 동안 생사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행히 혈전용해제 치료가 성공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퇴원하실 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다리 쥐인 줄만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병의 신호였다니. 며느리가 억지로라도 병원에 안 데려왔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와서 비명을 지르며 깬 적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리 쥐가 언제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쥐가 났을 때 딱 3초 만에 통증을 멈추게 하는 응급처치법을 배웁니다. 병원에 즉시 가야 하는 위험신호 5가지를 외우고 가십니다. 다시는 새벽에 쥐로 고통받지 않는 예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왜 다리에 쥐가 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원인을 모르면 죽습니다.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23년간 본 수천 명의 환자가 증명합니다. 첫 번째 원인,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세포막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지난 여름 63세 최영수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등산을 다녀온 후 밤새 양쪽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번 넘게 반복됐죠. 새벽 5시쯤에는 너무 아파서 바닥을 구르고 계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칼륨도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 근육은 전기 신호로 움직입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 나트륨 이런 전해질이 세포막을 통과하면서 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이 근육 세포 안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갑니다. 근육이 수축만 하고 이완을 못합니다. 이게 바로 쥐입니다. 최영수 씨는 등산 중 땀으로 전해질을 다 잃었습니다. 거기에 물도 충분히 안 드셨죠. 전해질 수액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심장 부정맥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산소 굶어 죽는 근육이죠. 작년 가을 당뇨병을 앓고 계시던 70세 이순자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걸을 때마다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요. 100m도 못 걷겠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다리로 가는 동맥이 75% 막혀 있었습니다. 당뇨병 15년, 고혈압 10년, 혈관벽에 기름때, 동맥경화가 쌓이고 쌓여서 혈관이 거의 막힌 겁니다. 근육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걸을 때는 평소보다 5배 많은 산소가 필요하죠. 그런데 혈관이 막혀 있으면 산소가 안 옵니다. 산소가 없으면 근육은 무산소 대사를 합니다. 젖산이라는 독소가 쌓입니다. 이 젖산이 신경을 자극하면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쥐가 납니다. 할머니는 즉시 혈관 확장술을 받으셨습니다. 막혔던 혈관을 풍선으로 넓히고 스텐트를 넣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3개월만 더 늦었으면 다리 절단해야 했어요. 조직이 이미 괴사 직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시면 반드시 혈관 검사 받으세요. 다리 쥐는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세 번째 원인, 신경 압박입니다. 척추에서 시작된 재앙이죠. 72세 김철수 어르신은 허리가 안 좋으셨습니다. 디스크가 있다는 건 아셨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왼쪽 다리에만 계속 쥐가 났습니다. 밤에는 더 심했습니다. MRI를 찍어봤더니 엘사, 에로 척추 신경이 눌려 있었습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신경이 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엉망이 됩니다. 전화선이 꼬인 것처럼 근육은 지금 수축해라, 아니 이완해라 하는 잘못된 명령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쥐가 나는 겁니다. 어르신은 신경감압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원인, 약물 부작용입니다. 의사도 몰랐던 진실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65세 박철민 씨는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을 먹기 시작한 후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연관성을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몰랐죠.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코엔자임 Q10이라는 물질이 바닥났습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지만 동시에 Q10도 줄입니다. Q10은 근육 세포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이게 없으면 근육이 제대로 작동 안 합니다. 약을 바꾸고 Q10 보충제를 먹으니 쥐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뇨제, 천식약, 일부 혈압약도 쥐를 유발합니다. 새로운 약 먹고 쥐가 시작됐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5번째 원인,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8시간의 고문이죠. 75세 송미영 할머니는 추위를 많이 타셨습니다. 겨울에 두꺼운 이불을 2장이나 덮고 주무셨죠. 그런데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원인은 무거운 이불이었습니다. 이불이 발을 아래로 눌러서 발목이 8시간 동안 90도 이하로 꺾여 있었던 겁니다. 종아리 근육이 계속 늘어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수축하면서 쥐가 난 거죠. 이불을 가볍게 바꾸고 발 밑에 쿠션을 받쳐 드렸더니 쥐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원인 중 몇 개에 해당하시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119를 불러야 하는가? 언제 달려가야 생명을 구하는가?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한쪽 다리만 붓고 뜨겁다면 이건 폐색전증의 전조입니다. 작년 봄 52세 회사원 이철민 씨 이야기를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철민 씨는 IT 기업 개발자였습니다. 재택근무로 하루 14시간씩 의자에 앉아 계셨죠. 담배도 하루 한 갑씩 피우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왼쪽 다리에만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은 멀쩡한데 왼쪽만요. 그냥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왼쪽 다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종아리 둘레가 오른쪽보다 3cm나 굵어졌죠.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안 갔습니다. 일이 바빠서요. 8일째 되는 날 새벽 3시 갑자기 가슴이 조이면서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죠. 부인이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 도착 10분 후 CT를 찍었습니다. 폐색전증. 다리에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동맥을 막아버린 겁니다.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해도 폐로 못 갑니다. 산소 공급이 차단됩니다. 사망률 30%. 이철민 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슴을 열고 혈전을 직접 제거했죠. 중환자실에서 2주간 생사를 오갔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1시간만 늦었으면 사망이었습니다. 부인이 바로 119 부른 게 생명을 구했어요. 자가 체크를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종아리 둘레를 재보세요. 줄자로 가장 굵은 부분을 측정하세요. 양쪽 차이가 2cm 이상이면 오늘 당장 병원에 가세요. 한쪽만 뜨겁고 붓나요? 지금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2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쥐 후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이건 근육 파괴입니다. 67세 송기철 어르신은 밤에 오른쪽 종아리에 심한 쥐가 났습니다. 보통은 10분이면 나아지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아팠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아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핵문근융해증 초기였습니다. 근육세포가 파괴되고 있었던 겁니다. 파괴된 근육에서 나온 미오글로빈이 신장으로 가면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자가 체크를 해보세요. 쥐가 풀렸는데 30분 넘게 아프다면 병원에 가세요. 근육이 돌처럼 단단하다면 응급실로 가세요. 소변이 갈색이나 붉은색이라면 119를 부르세요. 3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걸을 때만 쥐가 나고 쉬면 괜찮다면 이건 다리 절단의 경고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71세 방영수 씨는 당뇨병 20년 차였습니다. 걸으면 종아리가 터질 듯 아팠습니다. 50m만 걸어도요. 그런데 쉬면 괜찮아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6개월을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왼쪽 발가락이 검게 변했습니다. 조직 괴사였습니다. 응급 입원해서 혈관 조영술을 했습니다. 무릎 아래 동맥이 90% 막혀 있었습니다. 혈관 우회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다리를 살렸지만 발가락 2개는 절단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3개월만 더 늦었으면 무릎 아래 전체 절단이었습니다. 자가 체크를 해보세요. 100m 걷기 힘들다면 내일 병원에 가세요. 걸으면 아프고 쉬면 괜찮다면 이번 주에 병원에 가세요. 발가락 색이 이상하다면 오늘 응급실로 가세요. 4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쥐와 함께 저림, 감각 이상이 온다면 이건 신경 손상입니다. 68세 김대한 어르신은 다리에 쥐만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발바닥이 저렸습니다.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발에 힘도 빠졌죠.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신경이 눌려서 다리로 가는 신호가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수술로 신경 압박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6개월간 눌려 있어서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습니다. 자가 체크를 해보세요. 발가락 들어 올리기 힘들다면 신경 손상입니다. 까치발 못 선다면 즉시 정형외과로 가세요. 5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약 먹고 쥐가 시작됐다면 이건 약물 부작용입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압약 갑자기 끊으면 뇌졸중 올 수 있습니다. 종합 생존 체크리스트입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한쪽 다리만 붓는다. 쥐 후 30분 이상 아프다. 걸을 때만 증상 발생한다. 저림 무감각이 있다. 약 먹고 시작됐다. 1개라도 체크되면 이번 주 병원에 가세요. 2개 이상이면 내일 병원에 가세요. 3개 이상이면 오늘 응급실로 가세요. 여러분, 댓글로 몇 개 해당되시는지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추가로 조언 드릴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핵심입니다. 새벽 2시,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죽을 것 같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응급실에서 20년간 써먹은 방법들입니다. 지금 당장 외워두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윗입술 꼬집기입니다. 3초의 기적이죠.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미국 응급의학회가 인정한 방법입니다. 작년에 70세 김영자 할머니가 새벽에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났습니다. 바닥을 뒹굴며 울고 계셨습니다. 너무 아파서 숨도 안 쉬어졌죠. 그때 TV에서 본 게 생각났습니다. 윗입술 꼬집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죽을 것 같으니까 해보자. 엄지와 검지로 코 아래 윗입술 한가운데를 세게 꼬집었습니다. 3초 후 쥐가 풀렸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중 부위에는 상악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을 강하게 자극하면 뇌의 통증 조절 시스템이 켜집니다. 동시에 다리 근육으로 가는 수축 신호가 차단됩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코 바로 아래 윗입술 중앙을 찾으세요. 엄지와 검지로 손톱이 닿을 정도로 세게 꼬집으세요. 3초간 지그시 누르세요. 떼었다 다시 2번 더 반복하세요. 핵심은 아프다고 느껴질 정도로 세게 눌러야 합니다. 약하면 소용없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이제 집 곳곳에 메모를 붙여두셨습니다. 쥐나면 윗입술. 주변 분들 10명에게 알려드렸는데 모두 효과 봤다고 하십니다. 2번째 단계, 발끝 당기기입니다. 90도의 법칙이죠. 72세의 박순남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몸을 구부리기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침대 벽을 이용하셨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다리를 쭉 펴세요. 무릎 절대 구부리지 마세요.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세요. 목표는 90도입니다. 손으로 발바닥을 잡고 부드럽게 누르세요. 10초간 유지하세요.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종아리 뒤쪽 근육, 비복근이 수축할 때 앞쪽 근육, 전경골근을 강제로 수축시키면 뒤쪽이 이완됩니다. 이걸 상반 억제라고 합니다. 혼자 못하시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세요. 주의하세요. 갑자기 확 당기면 아킬레스건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세 번째 단계, 반대 방향 수축입니다. 역설의 해결이죠. 이게 제일 신기합니다. 더 세게 수축시키면 풀립니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일어서세요. 쥐가 난 다리로 체중을 실으세요. 까치발을 드세요. 더 강하게 수축시키는 겁니다. 3초에서 5초 유지하세요. 천천히 내리세요. 2번에서 3번 반복하세요. 원리입니다. 근육을 더 세게 수축시키면 골직원 기관이라는 센서가 이건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보호 메커니즘으로 강제 이완시킵니다. 처음엔 더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턱하고 풀립니다. 네 번째 단계, 혈자리 지압입니다. 3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촉삼리, 무릎 아래 네 손가락 지점입니다. 정강이뼈 바로 옆이에요. 엄지로 10회 원 그리기를 하세요. 승산, 종아리 중앙 뒤쪽입니다. 가장 볼록한 부분이에요. 세게 10초 누르세요. 골륜, 폭사뼈 뒤 오목한 곳입니다. 10초 누르세요. 팁을 드립니다. 가장 아픈 지점이 정확한 위치입니다. 5번째 단계, 온찜질입니다. 혈류 회복이죠. 따뜻한 물 40도에서 45도의 수건을 3분에서 5분 올려두세요. 동시에 발목을 천천히 돌리세요. 당뇨병 환자는 주의하세요. 감각이 둔해서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손등으로 먼저 온도 확인하세요. 6번째 단계, 다리 X자 꼬기입니다. 압박 효과죠. 앉을 수 있으면 이거 하세요. 무릎 꿇고 앉으세요. 발목을 X자로 교차하세요. 30초 유지하세요. 압박으로 혈류가 개선되며 쥐가 풀립니다. 이 6단계를 순서대로 하면 1분 안에 쥐가 풀립니다. 가장 빠른 건 1단계, 2단계입니다. 3단계부터 6단계는 재발 방지용이에요. 지금 좋아요 누르시고 이 영상을 가족단체 카톡방에 꼭 공유해 주세요. 새벽에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애초에 쥐가 안 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제 어머니 78세에게 직접 시킨 방법들입니다. 어머니는 5년간 매일 밤 쥐로 고생하셨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3주 만에 쥐가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예방법, 수면 자세입니다. 발 밑 쿠션의 기적이죠. 74세 이영희 할머니는 평생 웅크리고 주무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쥐가 났죠. 제가 지시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이렇게 주무세요. 무릎 사이에 베개 끼우기, 발 밑에 쿠션 받치기, 발목 90도 유지하기.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쥐가 안 나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두 번째 예방법, 취침 전 5분 스트레칭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천천히만 하세요. 벽 짚고 뒤꿈치 내리기 30초, 의자 앉아 발끝 당기기 30초, 발목 돌리기 좌우 각 10회. 69세 박태준 어르신은 매일 저녁 9시 30분에 하십니다. 알람까지 맞춰 두셨죠? 이거 안 하면 밤에 잠 못 자요. 이제 습관 됐어요. 세 번째 예방법,
물 2리터 마시기입니다. 생명수죠. 70세 최순자 할머니는 화장실 가기 싫어서 하루에 물을 한 컵만 드셨습니다. 매일 밤 쥐가 났죠. 강제로 물을 드시게 했습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2시간마다 물 한 컵, 저녁 6시 이후는 반 컵씩, 자기 전 물 반 컵, 일주일 후 쥐가 70% 줄었습니다. 선생님, 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네 번째 예방법,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전해질의 힘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하루 300mg에서 400mg 필요합니다. 호박씨 한 줌, 아몬드 20알, 바나나 1개, 시금치 한 접시. 보충제를 드신다면 구연산 마그네슘을 드세요. 흡수율이 3배 높습니다. 자기 전 복용하시면 근육 이완과 숙면에 도움됩니다. 칼륨 하루 3,500mg 필요합니다. 바나나 1개, 고구마 1개, 아보카도 반개, 토마토 2개. 주의하세요. 신장 질환 있으면 칼륨 제한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 65세 김명수 씨는 매일 아침 바나나 1개, 저녁 아몬드 한 줌 드십니다. 쥐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새벽에 깨는 일이 없어요. 다섯 번째 예방법, 압박 스타킹입니다. 하지 정맥류 있거나 오래 서 계시는 분들은 필수입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 20에서 30mm HG를 신으세요. 아침에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신으세요. 이미 다리 부었으면 효과 없습니다. 여섯 번째 예방법,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제2의 심장이죠. 앉아 계실 때마다 하세요. 발끝 위아래로 30회, 하루 3번. 이것만 해도 쥐가 70% 감소합니다. TV 볼 때, 전화할 때 습관적으로 하세요. 일곱 번째 예방법, 취침 전 족욕입니다. 40도 따뜻한 물에 10분 담그세요. 발목까지 담그고 발가락 움직이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쥐가 예방됩니다. 여덟 번째 예방법,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술은 탈수를 유발합니다. 둘 다 쥐의 원인입니다. 이 8가지를 실천하면 쥐 발생률이 80% 감소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1번, 3번, 4번은 오늘 당장 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쥐 났을 때 즉시 대처법입니다. 윗입술 꼬집기 3초, 발끝 당기기 90도, 반대 방향 수축 까치발, 혈자리 지압, 온찜질, X자 꼬기. 즉시 병원 가야 하는 신호입니다. 한쪽만 반복. 30분 이상 통증. 걸을 때만 발생. 저림 동반. 약물 후 시작. 예방법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수면 자세 교정. 물 2리터. 마그네슘과 칼륨. 발목 펌프 운동. 족욕. 꼭 기억하세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3초 만에 없애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켜두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꼭 알려주세요. 건강한 다리, 행복한 삶. 심장혈관 전문의 이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